미중 무역 갈등에 하루하루 새로운 카드가 테이블에 제시되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이 한화오션에 제재를 걸면서 K조선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짚어보시죠. 어제부터 미국은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도 같은 시각 미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면서 즉각 보복에 나섰는데요. 서로 이렇게 입항료 카드를 꺼내들면서 글로벌 해운 항로 곳곳이 긴장 모드로 전환이 됐고요. 조선업계 역시 이런 수수료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선박 발주와 운항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곧장 K조선으로 번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모두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명분은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대중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이익을 해쳤다는 건데, 즉 미국과 손을 잡고 추진 중인 마스가, 즉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에 한화오션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상징적인 경고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복잡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마스가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한화오션에 보여주기식 조치를 취한 거고, 한화오션의 미국 법인들은 중국과 직접적인 거래가 거의 없고, 필리저 선수의 경우에는 중국산 철강 의존도가 낮은 편인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은 실효성 없는 조치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지만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다고 분석했고요. 또 상상이증권은 한화오션의 투자 의견,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12만 원을 유지하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한타증권은 "너 뭐 돼?" 라는 제목의 코멘트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이번 사안을 중국이 "너네 우리 동네 출입 금지야" 라고 말하자 한화오션이 "불러도 안 가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답한 격이라면서 오히려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갈등이 해상으로 격화될수록 한국조선의 입지는 오히려 강화될 거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증권가의 분석 속에서 어제는 한화오션이 캐나다 해군의 군용 쇄빙선 MRO 작업을 완수했다는 소식이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이뤄진 작업이라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외국 쇄빙선을 공식적으로 정비한 첫 국내 사례로 평가되고요. 배를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배를 짓기 위해 펼치는 일종의 쇼케이스라면서 캐나다와 미국이 추가 쇄빙선 발주를 앞두고 있고 한화오션이 그 기술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이처럼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제재와 수주 전망, 주선주에 이렇게 명암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제재 대상을 반도체나 철강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지가 향후 시장의 흐름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외교 카드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조선업계의 판도를 바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의 인사이트 만나보시죠. 다음 시그널도 체크해볼까요?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연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주들 체크해보면서 미리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2차 전지 뉴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증권가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반도체와 전자기기, 화장품 업종이 호실적을 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대부분 부진했을 거라는 의견 속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 1위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3개월 새 영업이익 추정치가 108%나 급등하면서 전 상장주 중에 실적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반영이 3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실적 발표 일정도 속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이 순차적으로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해외에서는 TSMC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6,710억 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2011년 음극재 사업 진출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두고 비중국 기업 중 유일하게 원료로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삼성증권은 이번 계약에 대해서 단일 계약만으로도 가동률이 65%까지 개선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12월 초에 예정된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음극재 고율 관세 결정 결과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 이 관세가 통과될 경우에 올해 141%, 내년에는 158.5% 부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의견이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내년에 실적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서 전기차 판매 둔화를 우려했고요. 반면에 삼성증권은 낙관적인 입장에서 ESS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ESS 부문 영업이익은 올해 약 3,3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국산 ESS 규제 강화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한 건데요. 결국에 단기적인 실적은 둔화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ESS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단기 반등에 머물지 아니면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시 한번 업사이클로 갈 수 있을지 앞으로 발표될 3분기 실적과 12월 미국 관세 결정 결과까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 마켓 시그널 만나봤습니다.